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문소설, 남자로 변장하고 신랑을 찾아서 혼인 약속을 이루다를 소개 올립니다. 파렴치한 양반계급의 흉악한 음모 앞에서 생기발랄하고 용감한 여성이 자기 몫을 찾아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씨의 여식은 강원도 횡성 풍원의 무남동녀 외동딸로 예쁘고 총명했다. 풍원은 살림이 넉넉하여 딸을 손에 든 구슬처럼 애지중지 길렀다. 이웃 마을의 양반 조생호는 집이 무척 가난했는데 그리 좋아 시골 훈장으로 살아갔다. 고을에 문벌이 높은 집안에서 자식들을 보내어 공부시키는 사람이 많았다. 생원이 세상을 뜨자 그 아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제자들이 스승과의 예정을 생각하여 돌아가며 자기들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었다. 사정이 이러니 조총각은 나이 2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소년들이 모여 의논을 하는데 한 친구가 나서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이 친구의 혼인을 도와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니 횡성 마을의 최풍원이 재산이 넉넉한 데다 구슬 같은 딸이 있다. 동무가 이 처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좋게 일신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꾀가 없을까? 다른 동무가 나서서 말했다. 이 일은 수단을 부려서 해야 할 일이지 정도만으로는 될 수가 없네. 조총각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용을 하며 물었다. 수단을 부리다니 무슨 수단? 그러자 동무가 말했다. 최풍원은 명색이 횡성제일 가는 부자가 아닌가. 양반이 좋은 줄은 알지만 제 한 몸도 의탁할 곳이 없어 거지나 다름없는 생원집의 고아를 사위 삼으려 하겠는가. 듣기로 풍원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고 하더군. 만일 그 규수의 승낙만 받아낼 수 있다면 일이 수월해지네. 여기까지 말하더니 소년이 조총각을 지그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 자네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날 묘수가 있다네. 오늘 밤 담장을 넘어가서 규수와 말이 잘 되면 우리가 도와서 혼인을 이루게 해줌세. 만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돌아와 우리와 만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일세. 울분의 찬어조로 조총각이 말했다. 죽던지 살던지 나는 오직 자네들의 말을 따르겠네. 그날 밤 삼경에 달빛은 희미한데 동무 여러 명이 조총각과 함께 풍원집 가까이에 이르렀다. 한 동무가 담장 뒤편 언덕에 올라가 불빛이 비치는 조그만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규수가 거처하는 방이네. 자네 마음을 대담하게 먹고 언행을 제대로 해서 신표 하나만 얻어서는 가지고 나오게.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리겠네. 여러 동무가 담 위로 밀어 올려서 조총각은 담 안으로 뛰어내렸다. 불이 환한 곳으로 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처자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총각은 방문을 밀고 들어가서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처녀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조총각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당 조생원의 아들로 조총각이라 하오. 처녀는 정색하고 책망했다. 양반집 자제가 되어서 심야의 담을 넘어 처자의 방을 범하다니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조총각은 처음에는 겁을 잔뜩 먹었다가 이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옷깃을 여미고 대답했다. 내가 양반의 자식으로 이 짓이 옳지 못한 줄 왜 몰랐겠습니까?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 동무가 나의 공공한 처지를 딱하게 여겨 사중구생에 꾀를 낸 것입니다. 나 역시 겁박할 마음이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다만 낭자의 허락을 얻어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려 함입니다. 낭자는 부디 소생을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주기 바랍니다. 처자가 말하였다.
혼인 약속은 소녀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 도련님은 서당 친구들에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를 초청하여 우선 진정한 뜻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미천한데 어찌 양반과의 혼인을 마다하겠습니까? 만약 일이 여의치 못하면 저는 응당 죽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조총각이 말했다. 그러면 낭자가 몸에 지닌 물건 하나를 내게 주시오. 훗날 증표로 삼겠습니다. 이에 처녀는 은가락지를 뽑아주었다. 조총각은 쉼표를 얻어 더없이 기뻐하며 담을 넘어 나왔다. 그때까지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년들은 조총각이 은가락지를 보여주며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니 역시 크게 기뻐하였다. 다음 날 소년들은 모두 서당에 모였다. 사람을 보내 풍원을 불러와서는 조총각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다. 이 집 지체야 풍원도 아는 바 아니오? 근자에 공공하고 의지가 없어 풍원집과 혼인하려 하니 그 사정이 측은합니다. 우리가 의리로 권하는 터에 풍원도 의리로 허락하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풍헌은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 수제분의 의기가 실로 장합니다. 내가 어찌 여식 하나를 아껴 수제들의 높은 의기를 이루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정혼을 하고 그 자리에서 태길까지 하여 혼약을 굳게 하니 날짜가 멀지 않았다. 소년들이 자기 부모에게 고하여 정성을 모아 혼수를 도우니 3, 40괴미의 돈이 모였다. 그들이 조총각에게 말했다. 자네 위숙이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할 일은 아닐세. 적지만 이 돈이면 혼수 마련은 할 듯하니 자네 외숙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아도 될 것이네. 이걸 가지고 자네 외숙에게 가게. 급하게 혼수를 마련하여 혼리를 무사히 치르고 나면 그때 우리가 술을 내어 축하하겠네. 총각이 감업하며 말했다. 자네들 말대로 하다 뿐이겠나. 조총각이 돈을 가지고 외숙에게 가서 전후의 사실을 이야기하자 외숙이 기뻐하며 일렀다. 너 같은 천하 가난뱅이가 부잣집 딸을 얻다니 실로 하늘이 내린 복이다. 인제 와서 구태여 몸벌에 높고 낮음을 따지겠느냐. 내 너를 위해 혼인날에 늦지 않게 혼수를 마련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사촌 형제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라. 내일이면 혼인날인데 외숙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조총각을 부르더니 갑자기 끈으로 조총각의 수족을 묶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토실 속에다 처박아 두고 커다란 자물통을 채웠다. 그러고는 밤이 되자 예법대로 패백을 보내고 이튿날 자기 아들에게 신랑의 복식을 차려입혀서는 풍원집으로 갔다. 전환을 올리고 초래청에서 교배하는 즈음에 풍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나 신부는 한삼 사이로 슬쩍 신랑을 보고 조총각이 아닌 줄 바로 알았다. 갑자기 신부가 땅에 털썩 주저앉더니 정신을 잃은 듯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풍어는 조선 후기 지방향소의 관원입니다. 면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 내의 풍속과 기강을 담당하던 직책인데 명예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원은 조선시대 생원시라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양반 계급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신표는 후일의 증거가 되도록 서로 주고받는 물건입니다. 사중고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한 가닥 살기를 찾는 것입니다. 수제는 예전에 미혼 남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토실은 흙담만 쌓아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지은 집입니다. 패백은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입니다. 전하는 전통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상위에 놓고 절하는 예법입니다. 교배는 전통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주고받는 예입니다. 한삼은 전통 혼례 때 손을 가리기 위하여서
두루마기나 여자의 저고리 따위에 소매 끝에 흰 헝겊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를 말합니다. 교전비는 예전에 혼례 때의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입니다. 작수성례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례를 치른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의 혼례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속에 올립니다. 본래 이 소설은 저자미상의 한문소설집 청야담수에 실려있던 남장하고 신랑을 찾아서 혼인 약속을 이루다 라는 제목을 가진 단편소설입니다.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번역하고 편집한 2조 한문 단편집에는 최풍원 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번역하고 편집하고 제목을 붙인 최풍원 딸을 많이 인용하고 참고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홈페이지의 사진 몇 점과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의 그림 여러 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 및 사진, 서울방송위상센터의 남장한복 사진도 빌려왔습니다. 수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